법원도서관 법마루 2023년 두 번째 주제 컬렉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 의료계의 태움,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및 폭행, 사내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보도를 접하곤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만약 나나 내 동료의 이야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마루 제12차 주제 컬렉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르면 사용자, 즉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위 조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건은 병원 후원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병원의 외래진료 교수이자 후원회의 의사가 후원회 계약직 직원에게 가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수가 자선 행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시키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직원의 엉덩이를 폭행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과 더불어 언어적 및 신체적 성희롱, 상습적인 모욕 등을 한 것은 직장의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버스회사 내부 및 회사 밖 모임에서 특정 동료를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버스회사 내 배차실 및 근로자들 사이의 술자리에서 성별이 다른 버스기사를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 이와 관련해 회사 근로자들 사이에서 성과 관련한 허위 소문이 퍼지게 된 점 등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으며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등 가해 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근로자들의 근무 일정과 관련해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없는 단체 대화방에서만 이를 공유하였고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대화방에서는 근로자들이 교대 관련 메시지를 남기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피해자를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례들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행위, 의도적인 업무 전환 및 따돌림, 개인적인 업무 강요,
단순 업무 반복 및 이유 없는 장시간 근로지시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의 계속적인 보안 요구에 업무 과중 및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건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총괄자인 팀장은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승진을 위한 근무 평정에서 상사가 승진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신고된 사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근무 평정에서 상위 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 상황이며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사례들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의 과중, 정신적 고통 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의 대표번호 1522-9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전국 8개 권역에 있는 상담센터로 연결되며 공익노무사 등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은 물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해침으로써 직장 구성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에는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법률, 노무 분야의 전문 도서는 물론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도서 및 관련된 주제 컬렉션 전시는 법마루 1층 전시실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며 법률 소양 강좌도 8월 29일 15시에 법마루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됩니다.